충청북도 옥천군의 작은 마을.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이곳에 하루가 시작된다. 굵은 원통 나무를 조각하듯 깎고 있는 목수. 점점 모양이 잡히는 것도 같은데 뭘 만들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조각나무로 항아리를 만들고. 항아리라면은 흙으로 빚는 도자기를 떠올리는 것이 인지상정. 나무 항아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간다. 이건 이렇게 손으로 깎아야 돼요? 이게 똑같지가 않으니까 뭐 기계화를 할 수가 없죠.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전부 손으로 깎아야 돼요, 이거는. 깎으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어요. 네, 힘이 많이 들어요. 모름지기 항아리라면 굴룩 나온 배 모양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관건. 부드러운 곡선을 살리기 위해서 작업자의 칼날은 흙을 빗듯 섬세해야 한다. 굵은 나무 통과의 씨름 끝에 항아리 모양이 완성됐다. 겉모양이 완성됐으니 이번엔 진짜 항아리를 만들 차례.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했다. 끈 모양이 제각각인 이것들은 항아리의 속을 파내기 위한 것들. 네, 속을 파내야 되니까 네. 팔이 길어야 힘이 들죠. 항아리의 안쪽 모양을 만드는 일은 힘이 몇 배로 더 든다. 단순히 나무 속을 파내기만 해선 제대로 된 항아리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께하고 깊이 속에 들파면 그 내용물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에 두께하고 깊이하고 똑같이 맞아요. 아무런 설명서 없이 진행되는 작업. 작업자는 오로지 40년간 온몸에 쌓아온 감각만으로 나무 항아리를 만든다. 자칫 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귀한 나무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힘이 보통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일하고 나면 네. 저녁에 나면 팔이 내 팔이 아닌 것 같이 아파요. 그 정도예요. 힘의 강약을 조절해가며 항아리의 속을 파다 보면 혹사당한 팔은 고통을 호소하다 지쳐 감각이 없어진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작업이 멈췄다. 두께를 어느 정도 깎아졌나 봐야죠. 아, 손으로 만지면은 감각으로 알죠, 그걸. 감각으로요. 40년간 온몸에 입력된 노하우는 기계보다 정확하다. 한 나무에서 나온 재료도 아니건만 모양이 완성된 항아리는 틀에 찍어낸 듯 일정하다. 모양이 완성된 항아리는 또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이곳에서의 작업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나뭇결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 뜨거운 불이 닿은 곳마다 멋진 무늬가 새겨진다.
자연이 만들어준 밑그림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작업. 이 또한 오랜 내공이 쌓여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무늬 좀 한번 봐. 얼마나 멋있나. 이것도 너무 잘못 태우면 네. 아주 새카만 데는 새카만해지고 흐린 데는 흐려서 이쁘지가 않아, 완성을 해놓으면. 그래서 골고루 봐가면서 덜 거실러진 데는 더 태우고 많이 태운 데는 가면 안 돼. 더 새카만해져가지고. 너무 이쁘지 무늬가요? 솜씨 좋은 화가의 손길이 닿은 듯 뜨거운 불에 단련된 오동나무 항아리가 한결 화려해졌다. 하지만 아직 작업이 끝난 게 아니다. 항아리의 견고함을 위한 칠 작업이 남았다. 이거 옷이야, 옷. 옷이요? 예. 옷 원해. 이거는 뭐 하시려고요? 저거 칠해야지. 네. 쌀좀 칠하려고요. 옛부터 나무 그릇의 도료 중 으뜸으로 꼽히는 옷.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천연 재료가 더 첨가되면 칠 준비가 끝난다. 송진기. 옷 진행만 하면 네. 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마르지가 않아요. 옷과 송진 기름의 비율은 3대1. 옷으로만 생칠을 할 경우 점도가 너무 높아 칠 작업이 쉽지 않다. 이때 넣는 송진 기름이 도료의 점성과 광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송진 기름은 해충이나 세균들의 공격을 막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이거는 먹어도 사람한테는 아무 해이 없어요. 벌레, 습기 예방,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죠. 옷과 송진 기름으로 만든 도료는 항아리 안쪽에 골고루 발라주는데 한 번 칠한 후 만 하루는 꼬박 말려야 완전히 건조가 된다. 이렇게 칠하고 말리는 작업을 9번 반복해야 오동나무 항아리가 완성된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무늬가 좋잖아요, 그죠? 네. 만약 여기다가 어둡게 하면은 이게 안 보이죠. 칠 작업이 끝난 항아리는 곧장 건조실로 옮겨지는데 칠이 제대로 마르기 위해선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다. 습도 80%에 온도 섭씨 40도가 적정 조건으로 둘 중 하나만 어긋나도 칠이 뿌옇게 떠버린다. 제일 적합하거든요, 이 나무가. 가볍고 비틀림 적고 또 변형이 없어요, 거의 오동나무가. 아, 오동나무가요? 네. 질 좋은 나무 항아리를 위해서 국내산 오동나무만을 고집하는 박기로 씨. 좋은 나무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어느 게 오동나무예요? 옛부터 딸이 태어나면 마당에 오동나무를 심어서 혼수를 장만해 주었던 선조들. 오동나무는 순수 토종 우리나무다. 저쪽 보면요. 네. 거기로 올라가면 되죠. 열세 개가 본격적인 벌목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잘라낼 나무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필수다. 공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쪼개지는 걸 보면 피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저런 나무가 있으면 피하기가 나쁘잖아요. 네. 자칫 쓰러지는 나무에
크고 작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작업. 여기로 가요. 나오세요. 위험해요. 조금 멀리서 찍으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제작진이 급하게 자리를 옮기고 잠시 후 굵은 오동나무가 쓰러졌다. 왜냐면 나무가 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붉은 나무 같은 거 빌 때는 네. 톱보다 이 회전 톱보다 네. 더 일찍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짜게져요. 짜게졌을 때 붕 떠서 사람을 친다고. 그럴 때 사람들 많이 다쳐요. 아. 항상 조심하셔야겠어요. 빠르게 돌아가는 엔진 톱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제대로 잘라지지 않고 쪼개지는 나무다. 굵은 나무일수록 튀어오르는 속도도 엄청나고 방향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 오등나무는 네. 잘 안 돌아가요. 낙엽선 같은 건 180도로 돌릴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조금씩 돌리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쓰러져요? 예, 나무 안 다치게끔. 이게 또 다른 나무를 또 안 다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아유, 쉴 때. 오동나무는 다른 수종에 비해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심은 지 10년만 지나도 목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재질이 부드럽고 가벼워 생활 가구로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저렴한 수입산 원목 공급이 늘면서 국내산 오동나무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숯 항아리 만들려고요. 숯 항아리.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네. 여기다 이제 숯 입히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귀한 목재니만큼 특별한 항아리를 만들기로 결심한 박기로 씨. 크고 둥근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원목 그대로 차에 실어 옮긴다. 산에서 실어온 나무로 곧장 작업이 시작된다. 나무 굵기에 따라 항아리의 크기가 결정되기에 필요한 치수만큼 자르는 것이다. 원하는 크기로 자른 나무는 항아리 모양으로 깎아내는 작업실로 이동한다. 대부분의 목재가 충분히 건조한 후 모양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반해 오동나무는 작업 전 건조 과정을 건너뛴다. 오히려 건조된 나무는 작업이 쉽지 않다. 마르기 전 생목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에 쉴 틈이 없다. 오동나무는 네. 말려서 이렇게 깎으면 나무가 많이 찢겨요. 많이 찢겨가지고 네. 생나무 때 깎아가지고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틀어지잖아요. 오동나무 안 틀어져요. 원형 그대로 있을 거이다. 가볍고 뒤틀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물건을 담는 용기로도 애용됐던 오동나무. 하지만 부드러운 재질 때문에 항아리 만드는 작업은 더 쉽지 않다. 작은 실수에도 항아리 모양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치를 두세 번 해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숯을 덮여서 입히는 거죠. 아. 이렇게 말른 다음에 그래서 수탕알인 거예요? 예. 가볍고 잘 틀어지지 않는 오동나무의 특성은 살리되 보다 견고한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고안한 것이 숯 항아리다. 앞서 만든 오동나무 항아리보다 몇 배나 손이 더 가는 숯 항아리 제작이 이제 막 시작됐다. 모양을 깎기 전 건조 과정은 건너뛰어야 하지만 모양을 깎은 후 건조 과정은 필수다. 칠을 하기 전 제대로 말려야 단단한 항아리가 완성된다. 사장님
한 6개월 정도예요. 6개월이나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네. 이제 자연 건조를 시키는 거지 여기다 놔둬가지고. 그래서 이제 6개월에 말르는 거부터 차례대로 빼가지고서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건조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분만 날아갈 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오동나무라 가능한 일이다. (6개월) 이상 건조된 오동나무 항아리는 본격적으로 숯 항아리가 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그 첫 번째 공정이 오칠 작업. 항아리 안쪽은 물론 바깥쪽까지 꼼꼼히 옷을 발라준다. 이 옷을 처음에 한 두세 번 칠해가지고 네. 이후에다가 숯을 붙여야 붙지 그냥 숯항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칠을 한 목기는 뜨거운 열기와 수분 그리고 소금기와 식초는 물론 다양한 충격에 강하다. 때문에 20번 이상의 오칠로 오동나무 항아리의 내구성을 높인다.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좀 많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 완전 무장을 하는 게 그래서 살에 안 묻게. 아이고 다 흉터 아니야. 못 올라서. 이 옷이 튀어가지고 전부 흉터 이거. 가리 좀만 묻히겠네요. 가려우니까 막 긁으니까 이제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상처가 나면 이제 피가 날 때까지 막 긁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 상처가 남는 거지 남지. 근데 어떻게 옷 오르시는 분이 이 작업을 하시네요. 팔자가 이거 팔자손이 팔자손. 팔자요? 심각한 알레르기 후유증에도 이 일을 멈출 수 없었다는 박기로 씨.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다는 자부심과 가장의 중압감이 지금까지 그를 버티게 했다. 오칠을 한 항아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색이 짙어진다.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검은색으로 변하는 옷의 성질 때문이다. 다음 날 또다시 작업이 시작된다. 수칠을 하기 전 오칠을 한 항아리 입구에 테이핑을 하는 작업이다. 여기는 지금 숯이 안 붙고 매끈한 상태잖아. 네. 근데 여기다 숯을 같이 하면은 이것도 살짝 이렇게 들리고 또 저기 뭐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끓겨 숯에서. 숯이 묻지 않아야 할 곳은 또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글자를 새길 공간에도 꼼꼼하게 테이프를 붙여준다. 테이핑 작업이 끝나면 수칠이 기다리고 있다. 깨알만한 크기로 갈아낸 숯가루는 오동나무 항아리의 품질을 한층 높여준다. 숯을 입히면 네. 이게 단단하잖아 숯. 네. 숯이 단단하고 이 나중에 완성됐을 때 숯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뭐 숯도라던가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잖아 숯이. 네. 그거를 저기 하는 역할을 돕는 거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오칠이 항아리의 내구성을 높였다면 이제부터는 한 가지의 역할을 더 하게 된다.
여기 좀 거칠으셔. 숯가루가 항아리에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이 그것. 아닌 게 아니라 숯가루는 오칠을 한 항아리에 그대로 달라붙는다. 이게 옷이 천연 접착제예요. 쉽게 말하면. 아, 옷이요? 네. 이런 본드 이렇게 시중에서 이렇게 하는 건 본드를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본드 대신 이게 천연 접착제를 쓰는 거지. 옷으로다가. 끈적한 오칠에 촘촘히 붙어버린 숯가루가 나무 항아리를 새롭게 변신시켰다. 오칠이 마르면서 숯가루도 단단히 고정된다. 이렇게 오칠 위에 바르는 숯칠 역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루 동안 완전히 건조시킨 숯 항아리는 또다시 오칠과 숯칠을 덧입히는데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한다. 오칠과 숯칠의 반복 작업 동안 오동나무 항아리의 내구성은 더욱 강해진다. 처음에만 발라놓으면 이렇게 강도가 좋지도 안 하고 이렇게 단단하지도 안 하고 야물질 안에서 잘 깨지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 반영구적일 거야. 아마 이거 모르기는 몰라도 이거 한 번 한 거 하고. 숯칠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할수록 항아리의 표면은 작은 틈도 찾아볼 수 없이 단단해진다. 참나무 백탄이에요. 참나무 백탄. 백탄하고 흑탄이 있는데 네. 흑탄은 물러가지고 단단하지를 않아서 네. 이제 백탄이 단단하고 오래 가잖아요. 수명도 길고. 네. 그래서 백탄만 써요. 백탄. 백탄은 전자파 차단, 방부 효과, 음식물 부패 방지, 가습 기능 등 수채 효능의 원인이 되는 탄소 함유율이 월등히 높다. 때문에 이 오동나무 숯 항아리는 백탄만을 주로 사용한다. 숯 공장에서 구해온 참나무 백탄을 곱게 빻는 작업이 한창이다. 숯 공장에서 이렇게 좀 잘게 빻아가지고 와가지고 네. 우리 쓸 거 이제 깨알만치 빼가지고 네. 그거 빼려고 이제 다시 빻는 거예요. 단단한 백탄을 빻는 일 역시 쉽지 않다. 항아리 표면에 잘 붙어 있으려면 숯가루의 크기가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크기의 숯가루를 얻기 위해선 채로 걸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숨막히는 공정을 마쳐야 깨알처럼 일정한 크기의 숯가루를 얻을 수 있다. 고운 가루는 숯 항아리 속에 바르고 네. 깨알 같은 참깨알 같은 거는 겉에 바르고 두 가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요. 적어도 3번 이상 숯가루를 발라줘야 하는 오동나무 숯 항아리. 꽤 많은 양의 숯가루가 필요하다. 숯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먼지다. 숯가루를 빻고 채에 거르는 작업을 하는 내내 새까만 숯먼지는 작업자의 온 몸을 공격한다. 먼지 봐요, 먼지. 먼지요? 먼지 막 쓰니까 더 힘들지.
한강에 막장에 갖다 놓은 거 뭔데? 하지만 숨막히는 작업 속에서 귀한 숯가루를 얻었다. 이들에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보물이다. 숯가루 작업을 마친 박기로 씨의 얼굴엔 거센 바람에도 지워지지 않는 고된 작업의 흔적이 남았다. 힘들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더라고. 끝났습니다. 숯가루 작업은 마쳤지만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또 다른 일감이 남아있다. 어제 오칠과 수칠을 하고 밤새 말려둔 숯 항아리에 다시 한번 오칠과 수칠을 해야 한다. 미련아리만큼 수없이 칠 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다. 숯 항아리는 그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숯 입혀가지고 말려가지고 또 오칠해서 또 숯 입히고 또 말려서 또 숯 입히고 이 작업 공정이 오칠만 15번 정도 해야 돼. 수없이 반복되는 칠 작업은 항아리 뚜껑도 예외가 아니다. 손잡이가 달린 부분까지 구석구석 빈틈없이 오칠과 수칠을 해준다. 오늘 칠 작업을 마친 항아리는 내일 있을 최종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다시 건조실의 자리를 잡았다. 다음 날 최승호 씨가 일찌감치 작업장으로 출근을 했다. 항아리의 건조 상태를 살피는 것이 그의 임무. 다행히 어제 작업을 마친 숯 항아리는 모두 제대로 말랐다. 사포질 할 겁니다. 사포질이요? 뼈바지를 해가지고 네. 다시 칠합니다. 잘 건조된 항아리는 거친 사포질에도 끄떡없다. 대신 항아리마다 완성된 칠 작업의 상태가 다르므로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사포질 틈틈이 손으로 만져보는 것도 강약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이거 싹 만져보면은 네. 이 쓸리는 데는 매끈한데 네. 안 쓸리는 데는 좀 안 좋습니다. 이걸로 일일이 다 손으로 하세요? 이거 좀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가면 적당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계는 잘 안 되지. 모든 공정에 사람의 손이 닿아야만 하는 오동나무 항아리. 그러다 보니 온몸에 피로가 쌓여만 간다. 팔 아픕니다. 어떤 때는. 아, 팔이요? 예, 팔이 좀 우리하면서 네. 아픕니다. 팔로 많이 쓰기 때문에 뼈바질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죠. 계속 하니까. 계속이요? 예. 하루에 몇 개 정도 하세요, 그럼? 하루 많이 합니다. 칠도 하는 데 있고 네. 뼈바질도 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최고의 항아리를 위해서
무엇 하나 건너뛸 수 없는 과정이기에 묵묵히 한 길을 간다. 언뜻 보면 비슷하다 느낄 수 있지만 모두가 눈치채지 못해도 작업자는 안다. 정성이 담긴 제품은 표가 난다. 다른 누가 아닌 자신에게 당당하기 위해서 들은 오늘도 항아리를 다듬는다. 타포질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굵은 거는 떨어져 나오고 이 밀가루 같이 바늘하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건 이 사이에 붙어 있어.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이거로 털어줘야 돼요. 매의 눈으로 항아리의 구석구석을 살핀 끝에 드디어 최종 과정에 도착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눈 팔 수 없는 제작 과정. 한동안 잊었던 피로가 다시 작업자를 엄습한다. 팔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네. 아이고 막 물리치르다니 그래. 금방 그냥 들을 때는 모르는데 이 무게 있지, 통에 옷 무게 있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무거워. 그냥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니까 계속 이거를 막 하루에 뭐 몇 번씩을 하니까. 하지만 힘들어도 멈출 수 없다. 지난 15일간 애지중지 매만져왔던 오동나무 숯 항아리. 매일 아침 안부를 물었던 오동나무 항아리는 이들에겐 자식처럼 소중한 존재다. 마지막 과정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귀한 국내산 오동나무가 단단한 항아리가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다. 나무를 깎고 실을 하고 숯을 만드는 그 모든 공정에 꼭 필요했던 건 바로 정성. 모든 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 오동나무 숯 항아리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거 가정에 가져가셔가지고 쓰시면서 어떤 분들은 고맙고 잘 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기보다 힘들게 하는데 너무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는 보람을 느껴요.